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실 요거 화면 조금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선배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후배님들도 사랑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모인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준비하는데 설렜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북 경주에 있는 외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기록부 강의를 3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으로 현장에 있는 생활기록부를 점검,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생기부 고민되시죠? 학기 초에는 3월 달에 크게 공장 사이클 돌리다가 11월쯤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멘붕이 찾아오죠. 어떻게 기록을 해줄까? 수업은 열심히 했는데 그 세세한 학생들의 관찰 내용을 어떻게 다 녹아내려줄까?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이고요. 준용구 보관해야 되는 장부인데 그 학생이 1년 또는 중3 3년, 고3 3년, 초등학교 6년이죠. 그죠? 그래서 12년 동안 어떻게 녹아내려줘야지 이 학생이 잘 표현될 수 있고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 자체가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일 좋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제는 제한이 걸리고 대학교 갈 때 블로그로 묶이게 되면 이거를 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는지 그 학생이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녹아내려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야 되겠죠. 수업 준비하듯이.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생활기록부는 우리 교과 세특부터 해서 그 학생이 녹아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3월 달에 제출해야 될 시작이다. 교과 진도표, 평가계획서, 수업 일지 되겠죠.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연말이 되면 급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죠.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과 관찰, 상시 관찰이 아니고 똑같은 학생으로 기록에 남게 되죠. 근데 이 생활기록부가 법정 장부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크게 교직 생활하는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실무지원단이나 중앙지원단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점검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 생활기록부 책자가 2024년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 되면 각 학교로 배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벌써 신구 대조표, 초, 중, 고 생활기록부가 다 PDF 파일로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고, 체육교사도 요즘은 학교에서 담임, 학생부장, 교무부장, 모든 부장의 영역에서 체육선생님이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갈 정도로 체육선생님의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심에 학교체육 기본방향,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길라잡이는 한 번쯤 정독하시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한테 100% 이상의 그 향상도가 있습니다. 제 학생들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죠? 그게 교사의 역량입니다. 물론 아까 김경규 강사님 선생님이 해주셨던 AI, Z, 감마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레트로 감성이 없습니다. 글에서 나오는 그 학생의 그 내면적 세심함과 면밀함이 녹아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교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에듀테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과목 자체가 저희 체육교과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교과가 우리 체육 말고 딴 게 있습니까? 그만큼 고퀄리티의 과목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없으면 운동장에 줄 누가 세웁니까? 학생들 생활지도 안 됩니다. 체육교사만이 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생활기록부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하게 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실었던 부분들은 생활기록부 첫 페이지 나오는 작성의 유의사항만 넣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활기록 나오실 때 한번 수박 거달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포인트는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 생활기록부 인적사항부터 전체적인 행발까지 다 들어가는 글자수입니다.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과 세특이죠. 500자입니다. 500자. 바이트 수로는 1500바이트. 글자 한 글자당 3바이트. 그래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입니다. 1500바이트. 꽉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고민해야지 1500자 채울 수 있다. 1500바이트, 500자 채울 수 있다. 그냥 가면 500자 쉽게 창작의 나래를 펼쳐도 500자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부터? 교과 진도표, 평가계, 수업 일지가 있어야지 수시관찰, 상시, 녹아내려서 1500바이트, 500자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명, 20한 반에 28명이 있는 반도 있고, 저는 전교생이 원래 옮긴 학교는 25명입니다.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전교생이 25명이라서 부담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1500명 되는데 교사 한 3-4분 계시면 나눠서 적다 보면 한 선생님이 감당해야 될 학생들이 500명 이상이겠죠. 그 500명의 창작의 나래를 펼치려면 준비 없이 가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똑같은 AI 인간들을 찍어내는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2023년도 생활기록부 길라잡이랑 2024년도 생활기록 길라잡이는 90% 동일하다. 변화된 게 거의 없다. 단 뭐다? 교과세 특히 강화된 거. 학교폭력 기록사항이 강화됐다. 이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쭉 돌아가면 바이트 수하고 글자 수는 밑에 있죠. 한 글자당 3바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자만큼은 올 3월부터는 시작해보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생활기록부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유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필요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변화되는 부분들은 카테고리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한번 지금 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학생부장이고 교무부장이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 나가야지만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역량을 강화시켜 줄 건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겠죠.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됩니다. 대입 미반영돼도 학생들이 활동하고 기록을 안 해주느냐? 기록은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학을 위해서 편협하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 열심히 활동했지만 대입은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되고요. 청소년단체 활동은 아예 미기재입니다. 기재가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간략하게 어떤 단체 명만이라도 기록해줬지만 그것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렇다고 개인 봉사활동 안 하느냐? 합니다. 기록해줍니다. 대입에만 미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희망 부분에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기록은 해주되. 그리고 수상경력이 대입이 미반영되고요. 독서활동이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요것만 보면 이제 선생님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 대입이 미반영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사는 이 학생의 객관적인 것을 표현해 줄 건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교과 세특입니다. 우리 체육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 그 학생의 역량을 표현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요거는 초, 중, 고 동일한 사항들만 제가 PPT에 담았습니다. 2024년도 1학년부터는 학교폭력이 1, 2, 3, 7호 행발에 기록되고 4, 5, 6 출결사항에 기록되고 8호는 학적사항에 반영되죠. 근데 그게 이제 1학년만입니다. 1학년만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라는 탭이 생깁니다. 거기에 기록해줘야 합니다. 기록해줘야 합니다. 그럼 2, 3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2, 3학년은 그대로 갑니다. 1, 2, 3, 7호 그대로 행발, 4, 5, 6 그대로 출결, 8호 그대로 학적. 단
초1, 중1, 고1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탭에 기록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업 중단 관리 정정 처리는 업무 담당자, 즉 생활기록부 담당자 지정 업무 분장표에 표시된 분이 학업 중단 관리에서 정정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의 훈령 제 477호, 작년엔 433호, 올해는 477호입니다. 재취학 편입학 학생들도 기존에 기록돼 있던 거를 1학년으로 재취학 재편입학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정정대장으로 삭제를 하고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탭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록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화 시켜놨습니다. 이제. 하지만 초등학교는 2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는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은 그대로 둔다. 단 재취학 편입학 1학년으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하고 요 탭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탭에 재기록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3월달 되면 생활기록부 길라잡이 책자가 또 오게 되면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연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변화된 게 딱 한 개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를 이제는 학급 담임교사가 합니다. 학급 담임교사가. 기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기구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넘겨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는 누가 한다? 조치상황 관리를? 담임쌤이 합니다. 담임. 여기서 이제 원래 담임 하시게 되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조치상황 관리 탭에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변화된 건 없고, 그래서 2023, 2024는 90% 동일하다. 그리고 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 이 말은 뭐냐면 부여된 조치 이행되기 전에 전학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이 처리될 때까지 전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전료해야 돼. 처리가 다 끝나야 전학 처리가 가능했죠. 근데 보면 지금은 이제 8호 전학 처리가 조치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가 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의 사건의 심각성이 있을 때 전학 먼저 보냅니다. 그 전학 간 학교에서 출석 정지 이행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내야죠. 이 학생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계속해서 출석 정지 이행도 하지 않고 어떤 불일치하게 되면 전학 보냅니다. 처리하지 않아도 전학 보내고 난 뒤에 전학 간 학교에서 그 학교폭력 징계 처리를 이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관리 학생들은 요 탭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정원에 관리 학적은 기본의 탭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위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학적 탭과 특기사항에. 근데 학적 말고 특기사항에 이 내용을 다 기록했는데 지금은 학적사항의 정원에 관리 사유를 기록하고 특기사항에 관련 법령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적하고 특기사항에 요 정원에 관리 학생을 특기사항란에만 명기해줬는데 지금은 나눠서 사유를 위에 적고 법령을 밑에 적는다. 그 차이입니다. 동일합니다. 한데 적는 걸 나눠놨죠. 그래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되면 대학교 학교폭력이 반영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폭력하면 대학 가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전면에 첫 번째 사진 있고 인적사항 있고 학교반 쭉 있고 담임쌤 있고 쭉 첫 페이지에 강력하게 때려서 기록해 놓으면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로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페이지를 본다는 거죠. 보면 얘가 첫 번째 페이지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학적사항과 특기사항 나네. 그럼 얘가 심각하구나. 더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23년 없던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학생 미혼모 학적 처리 들어왔습니다. 2023년은 없었거든요.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요거 파일은 장학사님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생활기록 길라잡이 오면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초중고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라서 파일 드릴게요. 그래서 미혼모 학적 처리는 뭐가 바뀌었냐면 새로 들어오면서 위탁교육 기관명을 저희가 위탁 보내면 기관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혼모는 제적교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보냈으면 위탁교육 기관에
기관명을 기록하지만 미혼모는 조금 오픈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적교, 본교의 기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 위탁 보낸 기관들은 다 위탁 기관명을 기록합니다. 근데 미혼모 확적 처리만 제적교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경계나 심각 단계의 교회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심각 단계일 때만 교회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있던 것이 2024년도 넘어오면서 경계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 길라잡이 받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거고요. 학교폭력조치 사항 중 사회봉사 특별점 4, 5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출석 정지로 해줬죠. 이제는 이것도 기록에 남깁니다.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이면 내부 글자 나와야 되죠. 내부 글자 하나 나옵니다. 출석 인정 결석이라고 명시해 줍니다. 나이스의 출결 사항에 출석 인정으로 표기해 줘야 됩니다. 출석이 아닌 출석 인정 결석. 학교 폭력으로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 했다? 기록 남긴다.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때리지 마라. 왕따시키지 마라. 그 부분들 좀 더 강화된 거고요. 그 질병 결석일 때는 결석계 제출하셨죠. 담임선생님. 원래는 결석 신고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양식이 좀 바뀌었을 거야.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할 때도 출석 인정으로 해줬었습니다. 이것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나이스에 기록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면이죠. 출결 이런 부분에도 이제 출석 인정 결석은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은 생활기록부 나이스상의 출결 처리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남기겠다. 결과 처리죠, 그죠? 결과 처리의 생활기록부의 뜻은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결과 처리했었습니다. 지각조퇴 결과에 결과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3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가 되면서 학교마다 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여기 학생부장님도 체육과 학생부장님 많이 하시니까요. 그죠? 분리공간 조성하고 학생생활규정 전체 다 바꾸셨죠. 그죠? 그 사항 때문에 교육활동 고의적 방해의 경우는 결과 처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공간에서 공부시킵니다. 어떤 경우만 되느냐? 수업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했을 경우에만 이제 결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각조퇴 결과 사유 입력할 때 반복적이라는 단어, 횟수가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모성, 반복이면 어느 정도, 횟수면 어느 정도. 그래서 반복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연속적인 것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횟수가 되는지 해서 헷갈린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반복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횟수가 많음으로 바뀌어서 지각조퇴 결과를 하루에 많이 쭉 했다. 그러면 시간적 횟수가 많은 부분을 나중에 그 특기사항에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지각, 만약 오늘 아침 지각했고 중간에 도망갔다가 3, 4교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왔고 조퇴했다. 그럼 그거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처리할 건지 조퇴를 처리할 건지 결과를 처리할 건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중에 그 횟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출결 특기사항 안에 그 사유를 기록해 줄 수 있다. 안 해도 되지만 기록해 줄 수 있다.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네. 하지만 요 이제 문구적인 반복이나 횟수 중에 하나만, 횟수가 많은 걸로 정립돼서 좀 간결해졌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도 동일하죠. 6호 처분. 네.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하면 미인정 처리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1학년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라는 것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생활기록부 나중에 길라잡이 받아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고 이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합쳐놓은 통합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선수 출결 처리에 학생선수 지각조퇴 결과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 결과 명시. 그리고 이제 큰 폭으로 변화된 게 이겁니다. 기존에 행해졌던 부분들이 675처분,
그러니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이게 2년 보존되는 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후에 지어줍니다. 4년 후에. 4년 후에. 그리고 8호 전학도 졸업 후 2년에 보존했는데 졸업 후 4년 보존입니다. 근데 단서 저항은 그대로 붙었더라고요. 6, 7호 출석 정지랑 7호 학급 교체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하다. 근데 이 삭제를 할 때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임 의견서도 필요하고, 그 나머지 이 심의 규정표에 따라서 심의 규정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도 필요하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도 필요하고, 이 5가지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야지만이 전담기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가 미비하고 치우면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전담기구에서 그냥 삭제해주지요 하고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 5가지 서류를 정확하게 잘 해서 전담기구에서 심의기구에서 심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전담기구 협의록 남기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문서상 내부 결제로 통보하고,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 선생님이 그 내용과 동일하게 협의하여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삭제를 할 때 생활기록부, 전 생활기록부 사본 PDF로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졸업 후, 자 1월 5일 날 졸업했으면 1월 5일 졸업이 10시다. 그럼 10시 이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기록부 출력해보면 생활기록부 밑에 누가 출력했는지 날짜, 시간, 장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누가 입력했고 삭제했고가 데이터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 그게 원래 이제 바뀔 거고, 이게 이제 그 학교폭력 길라잡이에도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도 포함이 될 것이고, 생활기록부 길라잡이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담임하시는 분들 크게 바뀐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임원의 재임 기간입니다. 신입생은 입학식을 중심으로 되죠, 그죠? 3월 2일 날 입학하면 3월 2일, 3월 4일 날, 원래는 3월 4일이죠. 근데 원래부터는 3월 4일로 재임 기간이 아닙니다. 무조건 통일되었습니다. 3월 1일, 3월 1일. 올해부터는 1, 2학년 3월 1일부터 학년 말까지,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식까지. 그러니까 학급 실장 또는 학급 반장, 학급 부실장 또는 학급 반장. 재임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저희 교사도 성과급이나 자기 실적 평가서 낼 때 3월 1일로 하죠, 그죠? 그 재임 기간이 동일하다. 그래서 보통 정정 저희가 그 현장 실무 지원단에서 생활기록 점검 나가면 요거 한번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실수가 없다. 3월 1일이다. 1, 2, 3학년 전체 학급 간부 재임 기간은 3월 1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교과, 물론 뭐 교과 세특 다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5학년 때 생활기록부 이제 보면 초등학교 생들 정말 꼼꼼하게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 읽는 재미로 전 과목 다 보거든요, 그죠? 고등학교도 전체 학생 다 적어줍니다. 근데 중학교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에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그래서 보통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에 보면 뭐 교과서적 상위 10% 또는 상위 30%까지 기록해 준다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기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까지 전교생 다 중학교 때도 다 기록해 줍니다. 고등학교도 다 기록해 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저한테 1년 동안 수업 받으면서 표현됐던 부분들을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생활기록부 졸업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띄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생활기록부.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봤거든요. 잘함 돼 있더라고요. 특기사항란에 잘함 되어 있대. 두자 잘함 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저에 대한 표현, 제가 체육부장도 많이 했었는데 잘함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해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혹시 생활기록부를 떼올 일이 있으면 떠봤을 때 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구나 하고 제 차례 들어온 감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까 고민했던 부분에 나타났던 퀘스천에 대한 답변, 교과진도 평가계의 수업 일지를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를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제일 중요한 건 위에 보면 성취 기준하고 평가 과제의 개수입니다. 보통 평균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한 학기에 3종목 정도 평가합니다. 보통 수업은 5개 종목 정도 하고요. 예. 뭐 뉴스포츠라든지 짧게 하는 거는 3차 시에서 4차 시에 끝내고 평가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6차 시에서 7차 시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취 기준이 하나냐, 평가 과제가 하나냐, 성취 기준이 2개냐, 평가 과제가 하나냐, 성취 기준이 1개고 평가 과제가 2개냐, 성취 기준 2개를 기록해 줄 것이냐, 평가 과제 2개를 기록해 줄 거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표현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오전에 강의하셨던 김경규 선생님의 그런 챗 GPT 또는 감마에서도 문구를 어떻게 기록해 줄 거냐에 따라서 AI가 나타내는 표현 능력이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 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어떻게 워드를 쳐갖고 얘랑 대화를 해야지만 얘가 이 학생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첫 번째 성취 기준부터 먼저 넣습니다. 빡! 성취 기준 먼저 넣어주고 학생의 성취 기준을 넣어주고 그 다음 교과진도표 평가 계획에 따라서 수행 과제 및 결과를 기록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수업 일지를 확인하고 역량을 기록해주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교사의 총평을 넣어주면 이런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해야 될까? 창작의 의미 말고 실질적으로 기록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이 내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든 안 하든 성취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성취 기준은 초중고 다 나와 있으니 그 문구 먼저 적고 이 학생의 남학생인데 배드민턴 하이 클리어를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큰 따옴표에 김선생 해서 넣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선생님이 평가 과제는 꼬리잡기 게임,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성취 기준 하나의 평가 과제 하나만 잡았습니다. 평가 과제는 꼬리잡기죠, 그죠? 중학교입니다. 성취 기준 하나의 평가 기준 똑같습니다. 배드민턴이 기본 스트로크 평가와 단식, 복식 경기를 통한 경기 능력을 평가한다. 이 성취 기준에 맞춰서 구체 03-10에 성취 기준을 넣어주고 평가 과제는 내가 이걸 평가하겠다고 넣어주면 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교과 세특이 나옵니다. 오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젯, 감마에 넣으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AI에 넣어도 다 다른 게 선생님마다 검색하고 넣어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네.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아래 쭉 자동으로 출력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취 기준 하나의 평가 과제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성취 기준 2개의 평가 상황 2개죠, 그죠? 성취 기준이 2개 들어가게 되면 글자 바이트 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평가 과제는 운동 상해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심폐소생술 실습입니다. 이 두 단어를 넣으면 이 학생에 대한 교과 세특의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도 쉽게 하는 걸 좋아하고 쉽게 하지만 다양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방법적인 부분은 성취 기준과 평가 과제에 몇 개를 주는가에 따라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고 교사 개개인마다 AI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교과 세특을 적어줄 수 있다. 그 학생의 개인적인 수시 관찰을 통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교과진도표 평가계획 수업 일지가 필요하다. 3월달 시작을 잘 해놓으면 11월달, 12월달 500명 되는 학생들 다양하게 기록해 줄 수 있다. 쉽게, 편하게.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게끔 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 성취 기준 2개의 평가과제 하나. 그러니까 이래 들어가면 학생의 성취 기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타내어 있는 부분이고 수행 과제 및 결과는 내가 교과 진도표나 평가 계획에 나타났던 부분이고 역량은 수업 일지에 이 학생이 그날 잘했던 부분들. 즉 요즘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리더십이 꼭 학급 실장, 부실장뿐만이 아니고 이 수업 시간에 이 학생에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이 학생이 기구 정리 파트다. 처음부터 기구 설치 및 중간 점검, 셔틀콕 개수 확인하여 책임감 있게 수업 용구 기구를 잘 하였음.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은 이 내 수업 시간에 맡은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충만한 학생으로 기록되어 올 수 있습니다. 표현해 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하나에 평가 과제 2개면 저는 이거를 제일 선호합니다. 적을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성취 기준 하나에 평가 과제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음악 줄넘기 한다, 대형 꿈이 들어간다. 그럼 음악 줄넘기에 대한 장황 설명이 한 100바이트 들어가고요. 한 100자 들어갑니다. 100자 들어가고 대형 꾸미기 연결 동작에 처음에 내가 수업을 계획하고 이 학생의 역할을 주고 이 학생이 수행을 하고 마무리 결과까지 창작 활동을 잘 표현하였음 되면 500자 중에 이 2과제만 해도 한 300자 넘어가거든요. 그럼 성취 기준 조금 넣고 마지막 이 학생은 처음부터 계획에 동참하여 마지막까지 충분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였음 들어가면 이제 390자에서 한 400자 정도 되면 1200바이트 정도 1300바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학생에 대해서 잘 표현되었겠죠. 그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질의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주시고 혹시 작성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 업무용 메신저 있으니까 저한테 이 부분